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한미 간 이견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문제는 여러 번 논쟁되었기 때문에 다시 나올까 싶었는데 어제 황교안 대행이 다시 한번 미국이 부담하고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황교안 대행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간담회를 마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한미 간의 비용 부담이나 여러 가지 사드 운용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약정서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건 작년에 오바마 정부하고 체결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인수위 시절부터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정부 아닙니까? 네네. 그 사이에 또 한국의 정권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합의는 그거는 과거 정권이 한 거고 반드시 이제 한국의 비용 부담을 물리겠다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재협상 요구가 올 겁니다. 아마. 그걸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예, 어떤 식으로든 변형시켜서라도 오는 것이죠. 사드 얘기가 명분이 안 쓴다면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국의 국방비 규모 자체를 문제 삼는 압박이 가해질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을 더 내라는 압박은 피할 수가 없다. 이건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예, 그 비용과 책임 분담이라고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동맹 전체를 재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드를 빌미로 해가지고 무임승차자 한국을 제대로 다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압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의원님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내 국방산업과 연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 사드 비용 10억 불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서 예. 가만히 그 뒷맥락을 보면은 한미 FTA가 또 거론이 되고요. 예. 그 이유가 미국의 국방 제조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몇 차례 강조합니다. 국방 산업이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미국 내에서 국방비를 늘려가지고 산업 증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외 무역 수지에 국방 산업이 기여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무기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어 있는 걸 매우 대통령이 관심 깊게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서 가하는 압력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이 사드가 대선 직전에 전격적으로 배치된 것은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뜻이 아니라 우리 국내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요청이 있었을 수 있다. 예, 이런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제가 사드가 지난 26일 날 성주에 기습 배치되고 나서 미측에 상당히 책임 있는 인물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항의를 했어요. 미국 측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왜 외국에 와가지고 자기 무기를 그렇게 배치하냐. 그런데 이분들 해명이 절대 일방적으로 배치한 적이 없고 계획도 한 적이 없다. 한국 정부가 사전에 다 협의해서 그래서 배치하게 된 거지. 아니 대선 이후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우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뀐 거라는 것이죠. 그건 미국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명을 해와서 그렇다면 이런 정황은 무언가 대선의 한복판에 사드를 기어이 끌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국내의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추진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차기 정부에서 집권 초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는 걸 강조해 드린 겁니다.
그럼 바뀐 시점 혹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갑자기 미국 쪽에서도 다음 정부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선거 직전에 갑자기 들여와 달라고 우리 정부 쪽에서 요구하고 그걸 요구한 뭐 사람 혹은 세력도 특정해서 이야기하던가요? 그리고 그 시점이나? 아니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건 황교안 권한대행 김관진 실장으로 이어지는, 지금까지 이 사드 문제를 좌지우지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그 권력을 행사한, 저는 그 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관진 실장의 월권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또는 탄핵 중에도, 안보보좌관의 신분으로 사실상 국방장관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다음에 부처 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처 간의 토론이 없이 김 실장이 임의로 미국에 가서 처리를 하고 오니까 어떤 결정도 쉽게 해버리는 이 정부의 불통정부의 마지막 그 속성이 정권 말까지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만일에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요. 저렇게 배치하는 건 반대입니다. 왜냐? 제가 성주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고압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 사드 부지에. 한전 보고 해달라 그랬는데 한전이 전기를 못 넣어주고 있어요. 그게 빨리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출력 레이더를 큰 용량의 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래서 유류를 반입하다 이번엔 또 주민들 저지로 반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사드 가동할 수가 없고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옆에 포크레인 다니고 덤프차 트럭 다니고 그 공사할 텐데 무슨 세상의 전략 무기를 공사판에 배치합니까 그래.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거고 인위적으로도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이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은 정략적인 의도 말고 뭐냐. 이렇게 저는 자꾸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드리니까 확 와닿는데 아직 공사판인가요 거기가 완전히? 공사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 엄청나게 보면은 그 너절분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병사들 한쪽에 사드 세워놓고 옆에 골프놀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작전하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렇게 비싼 전략 무기를 아직 공사도 안 끝났는데 그 무기부터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군요. 예. 그리고 그 사드라는 건 방어 무기라 그랬는데 북한의 공격 의도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방어 개념부터 먼저 확정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되니까 북한이 당장 그렇게 방어한다는 걸 다 관찰하고 그러면 우린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북한의 주도권을 내줘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의회 조사국에서 발표한 사드 배치하는 걸 보고 북한이 공격 방식을 바꿨다. 그래서 사드의 효용성이 줄어들었다. 이런 조사 보고서를 내는 거거든요. 아하. 자, 핵심을 이해했습니다. 핵심을 이해했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는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미국이 이제 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나토 조약이나 일본하고 체결한 미일 안보 조약 같은 경우는 동맹의 목적, 수단,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속 문서까지 아주 다 잘 규범이 마련돼 있고 미일 간에는 안보 가이드라인을 2, 3년마다 개정해가지고 의회 심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하자는 동맹이고 왜 하자는 거고 무슨 수로 하는가 이걸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1953년에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단 4개 줄이죠. 4개 조항을 가지고 정부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비밀 동맹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말 그대로 비밀 밀실 동맹이 돼버렸어요. 이러니 사드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미일 안보 조약 수준의 그냥 투명한 동맹으로 민주화하자. 동맹을 민주화하려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문민 통제 범위 안에 동맹도 들어와서
인권과 정의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들답게 동맹의 격을 수준 있게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밀 동맹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주권에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민주적으로 개정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과거 정권이 한 거고 반드시 이제 한국의 비용 부담을 물리겠다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재협상 요구가 올 겁니다. 그걸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예, 어떤 식으로든 변형시켜서라도 오는 것이죠. 사드 얘기가 명분이 안 쓴다면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국의 국방비 규모 자체를 문제 삼는 압박이 가해질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을 더 내라는 압박은 피할 수가 없다. 이건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예, 그 비용과 책임 분담이라고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동맹 전체를 재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사드를 빌미로 해가지고 무임승차자 한국을 제대로 다루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제 피할 수 없는 압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의원님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내의 국방산업과 연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 사드 비용 10억 불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서 예. 가만히 그 뒷맥락을 보면은 한미 FTA가 또 거론이 되고요. 예. 그 이유가 미국의 국방 제조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몇 차례 강조합니다. 국방 산업이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미국 내에서 국방비를 늘려가지고 산업 증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외에 무역 수지에 국방 산업이 기여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무기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어 있는 걸 매우 대통령이 관심 깊게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래서 미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간담회를 마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한미 간의 비용 부담이나 그 여러 가지 사드 운영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약정서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건 작년에 오바마 정부하고 체결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인수위 시절부터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정부 아닙니까? 네네. 그 사이에 또 한국의 정권이 또 바뀝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합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한미 간 이견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문제는 뭐 여러 번 논쟁되었기 때문에 다시 나올까 싶었는데 어제 황교안 대행이 다시 한번 미국이 부담하고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황교안 대행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